봅시다. 자, 함수. 우리는 이제 총 6번의 수업으로 함수를 끝낼 거거든요. 자, 일단 봅시다. 함수는 우리가 아예 처음 들어보는 개념은 아니라서 그렇게 낯설진 않으실 거고요. 일단 함수는 대응이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대응이 뭐냐면 공집합이 아닌 두집합. 우리 이제 집합 배웠잖아요, 전부 다. 자,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 x랑 y가 있는 건 거예요. x에는 이렇게 있을 거예요. 뭐 1, 2, 3, 4. 원소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물론 집합 표현은 이렇게 해야 되지만 1, 2, 3, 4 이렇게 해야 되지만 내가 지금 대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조금 벤 다이어그램을 좀 길쭉길쭉하게 만들어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y는 뭐 3, 4, 5 마찬가지로 얘도 집합이 이렇게 생겼는데 벤 다이어그램을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뭐라 했냐면 x의 원소에 y의 원소를 짝지어주는 것을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대응이라고 한대요. 자, 그 무슨 얘기냐면 이 x에서 y로 내가 짝을 지어준다는 건 건데 예를 들어서 1은 뭐 어디로 가볼까요? 수연아, 아무 숫자나 그냥 불러줘. 3? 3. 그 다음에 2는 어디로 갈 거지, 유나? 4, 오케이. 그 다음에 예소야 어디로 갈까, 3은? 오케이. 자, 4 어디로 갈까, 하빈아? 아무거나 부르면 돼. 오케이. 이렇게 되면은 그냥 함수가 되는 건 거예요. 대응이 방금 일어난 거잖아요. 자, 이때 집합 x의 원소 x에 그다음에 집합 y의 원소 y가 짝지어지면은 x가 y에 대응한다고 하고 기호로는 x에서 y. 저건 x이면 y다가 아니에요. 대응의 표시가 되는 건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x라는 거에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뭐 원소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자, y는 도쿄, 서울, 런던, 워싱턴이라고 하면은 뭔가 짝지어지고 싶은 게 이게 있다 그죠? 요렇게 되면은 대응이 완료된 건 거고 요거를 결론적으로 우리는 함수라고 부를 건 겁니다. 자, 볼게요. 그 다음에 두 집합 xy에 대해서 x의 각 원소에 이거 잘 읽어주셔야 돼요.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어떻게 몇 개씩? 하나씩 대응하면은 얘가 함수가 되는 건 거예요. 다시 x의 뭔 원소에? 그치, 빠짐없이 y의 원소에 한 개씩만 대응이 일어나면 전부 다 함수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건 겁니다. 자, 요 예시를 보세요. 자, x의 각 원소에 된 거게 안 된 거게? 지금 전부 다 대응이 일어났잖아요. 된 건 겁니다. 자, 각 원소가 지금 하나씩 대응한 게 맞잖아요. 요거 함수가 된 건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두 번째 거 보세요. 자, 집합 x의 각 원소 된 거 맞아 아니야? 아니에요. 3이 지금 대응이 안 일어났잖아요. 이건 함수가 아닌 겁니다. 왜 아니냐고 하면은 이 정의역, x 집합에서 3이 지금 대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안 된 거고요. 자, 얘는 일단은 각 원소가 대응한 건 맞아 아니야? 맞긴 맞는데 오직 몇 개씩 대응하라고 했어? 한 개씩 대응을 했는데 얘는 지금 몇 개에 대응한 거예요? 요것도 함수가 아니에요. 요게 우리 수학상에서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지.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지. 원의 함수라고 했어 안 했어? 그치, 이렇게 얘기를 안 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한 이유가 이 정의 때문에 그런 건 겁니다. 원은 내가 그려보면은요. 자,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이것도 조금 있으면 나올 텐데. 자, 원 이렇게 생긴 거예요. x 하나당 y가 하나씩 대응돼야 된다고. 잘 봐요. 여기 x 아무거나 이렇게 설치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x는 a랑 만난 점이 몇 개예요? 2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형태로 대응을 일으켜 보면 여기가 a였다고 하고 여기는 2고 여기는 마이너스 2였다고 해볼게요. 여기 2고 마이너스 2가 있었으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갔어. 이러면은 함수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씩만 대응이 돼야 되는 건 거니까. 그래서 저게 중요합니다. 각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직 하나씩의 동그라미. 하나씩만 대응돼야 되는 건 거예요. 각 원소. 그러니까 대응이 안 일어나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대응이 됐다고 해도 한 개씩만 대응돼야 되지 2개 이상이 되면은 함수가 아니게 되는 건 겁니다. 그 개념만 잘 잡아주시고요. 우리는 f, 펑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f는 x에서 y로의 대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저 x와 y의 그 집합 이름을 이제 명명하는 겁니다. 정의역, 공역, 지역.
정의역과 공역. 정의역과 공역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함수가 대응이란 걸 알게 된 건 거예요. 그럼 x란 집합이 있고 y란 집합이 있었던 건데 요 x 여기 대응이 일어나는 각 원소에라고 적혀 있었던 그 집합의 이름을 정의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가 정의역이고요. 그래서 함수 fx는 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뭐 정의된 fx라고 하면은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 되기도 하고 문제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그 다음에 여기 대응이 일어나는 요 집합을 이름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공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까지 괜찮죠? 얘가 정의역이고요. 이거는 공역입니다. 이 y 전체는요. 근데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어떤 거 썼냐면 다른 거 쓸게요. 1, 2, 3, 4라고 하고 여기는 뭐 1, 2, 3, 4, 5, 6을 해볼게. 자, 내 맘대로 조금 대응시킬게요. 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다가 한번 쳐봅시다. 자, 그럼 나한테 정의역을 말해라 라고 하면은 뭐라고 해야 돼? 집합? 옳지. 여기 있는 원소 다 불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역이 뭔지 써라고 하면은 뭐라 쓰면 돼요? 맞아요. 여기 y에 있는 모든 숫자를 다 들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저기 2번에 뭐라 적혀 있어? 치역이라 적혀 있죠. 치역은 뭐냐면 자, 읽어볼게요. f는 x에서 y로의 대응인데 함수가 정의역 x, 원소 x에서 공역 y의 원소 y가 대응됐을 때 이것을 기호로 y는 fx와 같이 나타내고 이거는 뭐 우리가 알고 있죠. fx를 x의 함수값이라고 한다. 이때 함수 f에서 무슨 집합이래? 함수값의 집합이 치역이 되는 건 겁니다. 자, fx들만 모은 거다. 무슨 얘기냐면 x에서 대응이 일어난 원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를 치역이라고 부르겠다는 건 겁니다. 물론 공역이랑 같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공역은 6개인데 치역은 몇 개인 건 거야? 그치, 이렇게 다를 수도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치역을 말하라고 하면 뭐라면 돼? 1, 2, 3. 대응이 일어난 원소들, 대응이 일어난 공역의 원소들이 치역이 되는 건 거죠. 그거를 우리는 치역이라 하겠다는 거고 여기서도 예를 볼게요. 얘는 정의역이 뭐뭐뭐야? 1, 2, 3인 거고 공역은 뭔 거야? A, B, C, D고 그 다음에 대응이 A한테, B한테, C한테 일어났으니까 치역은 A, B, C.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만 잘 정리해 주시고요. 자, 4번. 자, 서로 같은 함수. 이거는 조건이 저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거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헷갈려요. 자, 두 함수 f, g의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같고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같아야 일단은 서로 같은 함수의 첫 번째 조건을 만족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가 같을 때래? 함수값까지 같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정의역과 공역도 같고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서 이 함수값이 같아지면은 f와 g는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해요. 그때 요 f는 g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럼 뭐 두 개 중에 하나라도 틀리게 되면은 그냥 다른 함수가 되는 건 거예요. 자, 그럼 요거 잘 보세요. fx는 x래. 자, x라고 했고 gx는 x 세제곱이래요. 자, 그냥 내가 정의역 자체를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같을 수 있어 없어? 없거든요. 왜냐면은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하면은 내가 2분의 1 같은 것만 넣어봐도 얘는 2분의 1이죠. 자, 여기 2분의 1 넣어보겠습니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여기 2분의 1의 세제곱이 함수값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몇이 되는 거예요? 8분의 1이 되는 건 거니까 이 함수값이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서로 같지 않다는 건 거죠. 왜냐면 모든 함수값이 같아야 되니까. 근데 얘는 지금 뭐라 했냐면 정의역이 뭐라고 적혀 있어?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1이래요. 둘 다. 오케이, 그럼 이 정의역 한에서만 얘가 같은 함수값을 가지면 되는 거 아니야. 공역에 아무 말이 없다는 거는 그냥 실수 전체 집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 말이 없으면 실수 전체 집합이 되는 건 겁니다. 그러면 정의역은 일단 두 개 다 똑같이 정의했으니까 맞고 공역도 아무 말이 없으니까 실수 전체 집합이라서 정의역과 공역은 같은 세팅이고요. 그럼 그 다음 만족해야 되는 건 뭐냐면 f-1과 g-1이 같은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1 집어넣어봐야겠죠.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같은 함수값이 나와야 되는 건 겁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몇이야? 마이너스 1이고 얘도 마이너스 1의 세제곱되니까 몇인 거야?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로 같은 게 맞네. 자, 여기 1 집어넣으면 1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몇이 되는 거야? 1이 되네요. 그러면은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게 맞다, 그죠? 이때 F와 G가 같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거예요. 괜찮죠? 자,
함수의 그래프. 함수의 정의로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자, 함수 fx가 y로의 대응에서 정의역 x의 원소 x와 이에 대응하는 함수값 fx의 순서상 x, fx의 전체 집합을 함수 f의 그래프라고 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응이 일어난 모든 좌표를 내가 찍었을 때 비로소 이제 y는 fx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근데 여기 특징이 중요합니다. 여기 특징에 별표해 주시고 함수 그래프의 특징. 왜냐하면 오늘 요거만 배우는 게 아니라 뒤에 1대1 대응 1대1 함수도 있는데 그거를 쓰는 방법이랑 요걸 쓰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잘 외워두셔야 돼요. 자, 함수 그래프는 우리 아까 얘기했죠. 정의역 각 원소 A에 대해서 Y가 한 개씩 대응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함수 그래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자, 요 그래프 볼게요. 지금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걸로 보이고요. 모든 점에서 지금 좌표가 찍힌 거 보니까 정의역이 X축에 다 있는 건 겁니다. 그때 어떻게 꺼보면 되냐면 얘처럼 이렇게 Y축과 평행한 직선을 일일이 한번 그어 보시는 거예요. 뭐 상상해도 되고요. 자, 그었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한 점에서만 만나는 거 맞아 아니야? 맞죠? 이 그래프랑 지금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고 있잖아요. 이러면 함수가 된다는 건 거예요. 왜냐하면은 x 하나당 y가 하나씩 대응된 게 맞기 때문에.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럼 이건 대표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입니다. 이거 몇 차 함수라고 부르게요? 2차 함수를 부르죠. 그럼 뭐 대충 y는 x제곱이라 합시다. 그럼 내가 이미 이름 자체를 2차 함수라고 배웠기 때문에 무조건 함수가 될 거 아니에요. 왜 됐는가? 내가 이렇게 y축과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두 개에서 만난다거나 안 만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얘는 함수가 되는 건 거예요. 모든 정의역에서. 자, 이거 아까 얘가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지 함수라고 하지 않는다고 했죠. 왜 그런 거냐면 지금 내가 이렇게 세로선 그었을 때 하나만 만난 게 아니라 두 개에서 만나고요. 여기 있는 정의역을 만약에 이까지 설정을 해버렸다고 치면은 안 만나는 데도 있는 건 거예요. 안 만나서도 안 되고 두 개 만나서도 안 되고 무조건 오직 몇 개 점에서만 만난다고? 한 점에서만 만나야 함수가 되는 건 겁니다. 자, 요거는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두 집합 x가 마이너스 1, 0, 1이고 y는 0, 1, 2에 대하여 다음 대응 중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어떻게 푸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1, 0, 1이고요. 여기 y는 0, 1, 2래요. 자, 1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x에서 마이너스 x로 대응한다는 얘기 아니야. 자, 그럼 마이너스 1이었으면은 부호가 반대된 1한테 대응이 돼야 되는 건 거예요. 그럼 대응될 때가 있는 거 맞아? 맞아 아니야? 여기 있다 그죠? 그 다음에 0은 어차피 마이너스 0을 해봐야 똑같이 0이기 때문에 0은 또 어디로 대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각 원소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1은 어디로 대응돼야 돼? 마이너스 1로 대응돼야 되는데 공역에 그런 원소가 없기 때문에 대응에 실패한 거예요. 그럼 내가 각 원소가 대응된 게 아니라서 1번 함수가 될 수 없는 건 겁니다. 자, 다음에 2번. 마이너스 1, 0, 1일 거고 y가 0, 1인데 자, 절대값한테 대응이 된다고 하네요. 자, 마이너스 1은 어디로 대응돼야 돼 그러면? 옳지. 그 다음에 0은 어디로 대응돼야 돼? 옳지. 1은 어디로 대응되죠? 오케이. 그럼 대응이 다 완료된 거 아니야. 두 쌍이 이렇게 간 것도 없고요. 각 원소가 하나씩 대응된 게 맞습니다. 그럼 2번이 함수가 맞고요. 그 다음에 3번도 해볼게요. 마이너스 1, 0, 1, y는 1, 0, 1, 2. 자, 계산해 봅시다. x가 x제곱 플러스 1에 대응한대요.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몇인 거예요? 2다 그죠? 마이너스 1은 2로 갔을 것이고 자, 0 집어넣어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1로 대응될 거고 자, 1 집어넣어주면은 2로 대응되네. 그러면은 각 원소가 하나씩 다 대응됐기 때문에 3번도 일단은 함수가 맞는 건 겁니다. 자, 4번도 해볼게요. 여기 마이너스 1, 0, 1 y는 0, 1, 2 자, 마이너스 1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어디로 가는 거지? 마이너스인데 갈 데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자, 첫 판부터 지금 대응이 안 됐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안 되는 건 겁니다. 그럼 5번이겠네요. 정답 3개 됐으니까 0, 1, y는 0, 1, 2. 자,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몇에 대응하는 거야?
0에 대응될 거고 0 집어넣어주면요 1, 그 다음에 1 집어넣어주면요 옳지. 그러면은 2, 3, 5가 함수가 되는 건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현정이 알겠어? 오케이. 자, 함수의 치역. 자, 집합 x 1, 2, 3, 4, 5, 6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f가 fx는 자, 요런 표현 이제 조금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정의역에 따라서 함수가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자, x가 홀수일 때는 함수를 요거를 쓰시고 그 다음에 x가 정의역이 짝수면은 fx를 이걸로 계산해라는 건 겁니다.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볼게요. f1부터 계산해 보자. 자, 그럼 내가 f1을 구하겠다는 거는 x값이 지금 몇일 땐 거야? 1일 때고 그건 홀수의 짝수예요? 홀수죠. 그러면은 이 함수를 적용하셔야 되는 건 거예요.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2 빼기 1이니까 몇인 거지? 1이 되는 건 거고. 자, 그 다음에 f2 구해볼게요. 얘는 홀수야 짝수야? 그치, 짝수기 때문에 여기 넣는 거예요. 그러면 x에다가 2 집어넣어서 구하는 거니까 몇인 거야? 0이고. 자, 3 해볼게요. 얘 홀수니까 2 곱하기 3 마이너스 1 몇인 거예요? 옳지. 자, 짝수입니다. 마이너스 4 플러스 2라서 마이너스 2인 거고, 그 다음에 5는 홀수죠. 2 곱하기 5 마이너스 1 돼서 몇인 거예요? 9고요. 요 해석을 잘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6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6 플러스 2 몇인 거야? 마이너스 4죠. 나한테 함수 f에 뭐를 구하라고 했어? 치역을 구해라. 이 함수 값들을 집합으로 묶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웬만하면 숫자 작은 것부터 예쁘게 써주세요. 0, 1, 5, 9 이렇게 쓰면은 함수 f의 치역을 쓰게 된 건 거죠.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서로 같은 함수. 서로 같은 함수는 조건이 2개라 했거든요.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 자, 첫 번째는 뭐랑 뭐가 같아야 된댔게? 정의역이랑 뭐가 같고? 그치, 공역이 일단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fx랑 gx가 같아야지만 서로 같은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거예요.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 1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두 함수 f와 g에 대하여 f는 g가 성립할 때 서로 같은 함수가 되었을 때, 자, 그럼 정의역은 일단은 문제에서 정의한 대로 마이너스 1, 1이고요. 공역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실수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자, 그럼 나는 내가 만족해줘야 되는 게 2개밖에 없어요. f-1이랑 뭐가 같은지 보면 돼? g-1. 그 다음에 f1이랑 뭐랑 같은지? 옳지. 자, 그럼 각각 계산해 봅시다. f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뭔 거야?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그 다음 여기 g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넣으면 뭔 거예요? 마이너스 1 플러스 옳지. 자, 얘도 해볼게. 1 집어넣어주면 뭔 거야? a 플러스 b. 그 다음에 g에 1 집어넣어주면요? 1 플러스 2a. 자, 정리할게요. 얘는 3a 마이너스 b가 1이다라는 거고, 얘는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이다. 자, 2개 빼겠습니다. 2a는 몇이 되는 거예요? 옳지. a가 몇이고? 1이고, 그럼 여기는 1 빼기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몇이 되는 거예요? 그치. 몇이라고? 옳지.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그죠? 오케이. 자, 함수의 그래프.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다음 그래프 중 함수의 그래프인 것을 모두 찾아주세요. 아까 말했습니다. x는 a를 끄자고. x는 a랑 껐을 때 몇 개의 점에서만 만나야 되는 거야? 난리 나네. 한 개의 점에서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몇 차 함수라고 부르죠, 이거를? 1차 함수라 부르죠. 그냥 무조건 함수입니다. 그쵸? 자, 얘는 맞아, 아니야? 그냥 바로 나가리. 얘도 맞아, 아니야? 아니네. 그 다음에 자, 얘 함수 맞아요, 아니에요? 그치,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기 때문에 1번, 4번이 함수가 되는 건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세요. 벌써?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오늘 이거 다 해야 집에 가거든? 자, 봅시다. 자, 여러 가지 함수. 자, 그럼 앞에서는 그냥 함수가 뭔지 깨달은 거고요. 여기서 문제가 꽤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총 4가지 함수를 배울 거고, 근데 사실상 요 함수 안에 그 다음 거인 대응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라고 보셔도 되고요. 어쨌든 1대1 함수, 그 다음에 1대1 대응, 그 다음에 항등함수, 그 다음에 상수함수. 요 4가지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1대1 함수, 함수 f가 x에서 y로의 대응인데 정의역 x에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한 함수 값이 서로 다를 때, 자, 말부터 어렵죠?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한 함수 값이 서로 다를 때, 그러니까 모든 정의역에 대해서 이 성질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 이 표현이 요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얘는 실제로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 문제 속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럼 요거를 보자마자 1대1 함수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캐치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제 수식 해석도 중요하거든요. 자, 다시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한 함수값이 서로 다를 때라는 거를 수식 기호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x1, x2, 그러니까 x의 임의의 원소 2개에 대해서 그게 다르다면 함수값도 무조건 달라야 된다. 그게 1대1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 밑에 먼저 볼게요. 자, 일단 여기 1, 2, 3이라는 정의역 원소가 있어요. 다 다르죠? 그럼 걔네가 대응된 이 애들도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얘가 만약에 A로 갔는데 2가 A로 또 가면 안 되는 겁니다. 1대1 함수일 때는. 왜냐면 두 개 다르니까 함수값도 달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 1대1 함수 맞아 아니야? 얘는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얘도 볼게요. 1이 B로 갔고요. 2가 A로 갔고요. 3이 C로 갔어요. 원소가 다 다르죠? 함수값 전부 다 다른 데로 간 거 맞아 아니야? 맞아요. 얘도 1대1 함수 맞게 아니게 맞는 겁니다. 자, 얘 볼게요. 자, 1이 A로 갔고요. 2도 A로 갔어요. 이러면 얘네 두 개 다른데 함수값 다른 거 맞아 아니야? 얘는 1대1 함수가 안 되는 건 겁니다. 물론 전부 다 함수는 돼요. 얘네가 전부 다 대응이 일어났고 대응이 일어났고 대응이 일어났지만 1대1 함수까지 들어가기에는 얘가 함수값이 겹쳤기 때문에 앞에 두 개만 1대1 함수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까 우리가 함수 그래프 특징에서 어떻게 했냐면 x는 a를 끄어서 한 점에서 만나지 확인을 했었죠. 1대1 함수는 일단 함수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직선 뭐와 오직 한 점에서 만난데 y는 k, 그러니까 x축과 평행한 걸 끄어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 이 y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안 될 때는 언제인 거냐면, 자, 2차 함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거 2차 함수죠? 자, 내가 이렇게 끄어볼게요. 지금 몇 개의 점에서 만났어? 2개에서 만났지. 이게 이런 경우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마이너스 3이었고 이게 3이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내가 정의역에 여기 마이너스 3도 있고 3도 있었을 건데 공역에 A한테 이렇게 같이 가게 된 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네 두 개 다르면은 다른 함수값한테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몰렸다는 건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 그래프 상에서는 내가 y는 일정한 값을 끄었을 때 하나에서만 만나야 이게 1대1로 대응했다고 할 수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y는 k를 꺼가지고 오직 한 점에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확인하게 되는 건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1대1 대응은 뭐냐? 이름이 비슷하죠? 자, 얘는 1대1 함수에서 조건이 하나 더 추가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벤 다이어그램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함수라는 틀 안에 이제 1대1 함수가 존재하는 거고요. 1대1 함수 안에 1대1 대응이 존재하는 건 겁니다. 자, 1대1 함수가 뭐였는지 다시 써드릴게요. 만약에 임의의 원소 2개가 이렇게 다르면 함수값도 어때 된다고? 그치, 다르다. 요게 이제 1대1 함수였거든요. 그럼 1대1 대응은 당연히 이 안에 있다는 게 이 조건은 당연히 만족을 하고 있어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조건이 뭔 거냐면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겁니다. 공치. 자, 첫 번째. 미안. 자, 다시 볼게. x에서 y로 대응인데 뭐이고 일단 첫 번째로. 일단 1대1 함수이고 그 다음에 공역과 치역이 어떻대요? 같을 때 그때 1대1 대응이라고 하겠다. 이 보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보여요. 잘 보세요. 아까 우리가 3개를 봤잖아요. 이게 1대1 함수이자 정확하게는 1대1 대응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1대1 함수라고만 얘기해야 되고요. 얘는 이제 1대1 함수가 아닌 건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왜냐? 공역이 얘는 뭐야 지금?
그냥 A, B, C잖아요. 그쵸? 치역도 똑같이 뭔 거야? A, B, C인 건 거예요. 얘는 공역이 뭐예요? A, B, C, D인데 치역은 뭔 거야? 그거 차이인 겁니다. 이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공역이랑 치역이 같아져 버리면 1대1 대응이 되는구나. 근데 우리가 아까 해봤지만 함수가 이 각 원소가 다 대응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표현으로 1대1 대응이 되고 싶으면 이 X 정의역에 있는 원소 개수랑 공역에 있는 원소 개수가 같으면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1대1 함수까지 맞아졌다면. 자, 그럼 다시. 자, 오른쪽 그림 함수 F에서 F1은 B고 그 다음에 F2는 A고 F3은 C다. 똑같죠? 얘 지금 함수값 겹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1대1 함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확인하셔야 되는 게 자, 공역이 뭐였는데? ABC였는데 치역도 똑같이 ABC다. 이러면은 1대1 함수이면서 더 나아가서는 1대1 대응이라고까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건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그래프 판별 중요하거든요. 여기 별표를 치고 이거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앞에 것처럼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에서 대응되는 거는 1대1 대응을 찾거나 뭐 1대1 함수를 찾는 거에 그렇게 무리가 없어요. 쉽잖아요. 1대1 대응, 1대1 함수, 1대1 함수 아니면 이렇게 찾기 쉬운데 요 그래프에서는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 잘 보세요. 자, 이게 지금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그래프 판별인데 지금 아무 말도 없을 때는 공역을 뭘로 보셔야 되는 거냐면 그냥 실수 전체 집합으로 보셔야 돼요. 보통 실수 전체 집합이라면 R이라고 쓰거든요. 그냥 이렇게 조금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1대1 함수인지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거 아니야. 1대1 함수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X축과 평행한 거를 그어버렸습니다. Y값 하나당 X가 하나씩 대응돼야 되는 거니까. 자, 얘 그럼 1대1 함수 되는 거 맞아 아니야? 맞죠? 하나씩밖에 안 대응되네. 오케이. 일단 1대1 함수는 된 겁니다. 자, 이거 1대1 함수는 된 거예요. 자, 옆에도 먼저 볼게요. 자, 얘도 한번 꺼볼게. 얘도 지금 하나씩 만나는 거 맞아 아니야? 맞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그래프 그려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X축에 점점 가까이 가는 그래프가 되는 건 거예요. 그럼 어쨌든 간에 자, 요렇게 그었을 때 하나씩만 만나는 거 맞습니다. 물론 0에서 안 만나지만 어쨌든 그래프가 나와 있는 거 안에서는 1대1 함수가 맞아요. 얘 1대1 함수가 맞고요. 자, 얘는 1대1 함수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바로 아닌 거다, 그죠? 얘는 그냥 함수지 1대1 함수까지는 안 된다. 자, 그럼 1대1 함수면은 우리가 1대1 대응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요거 이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내가 아까 아무 말이 없으면 공역은 어떤 집합이라고? 실수 전체 집합이랬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Y축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공역이 되는 건 거예요. 괜찮나요? 왜냐면은 여기 있는 모든 숫자들이 전부 다 실수인 건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럼 치역은 뭐냐면 여기 지금 점들 있죠? 여기 함수 x, fx 다 모여 있는 건 거 아니에요. 얘가 지금 나타난 y 값들이 전부 다 함수 값이 되는 거거든요. 자, 얘 지금 보시면은 y축에 하나씩 다 대응돼 안 돼? 없는 게 없잖아요. 지금 전부 다 대응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되면은 공역이랑 치역이 같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함수값이 전부 다 y축을 전부 다 메꿀 만큼 전부 다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1대1 대응된 거 맞아 아니야? 맞는 겁니다. 자, 얘 보세요, 얘. 자, 이건 1대1 함수는 맞았죠. 왜냐하면 y는 k를 껐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고 있으니까. 근데 얘는 지금 y축을 전부 다 메꿀 수 있는 함수값이 다 나와줘야 되는 건 건데 자, 일단 양수 쪽에는 지금 계속 메꾸고 있습니다. 전부 다 나오고 있네, 전부 다 나오고 있네, 나오고 있고, 나오고 있고, 나오고 있고,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밑에 지금 있어, 없어? 그래프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공역이 아직 있는데 치역이 지금 존재하지 않고 있는 건 거예요. 그럼 공역이랑 치역이 같아, 달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엄연히 말하면은 얘는 공역은 실수 전체 집합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 이렇게 쓸게요. 집합인데 지금 얘 나온 거 보면요. 치역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지금 0에서도 함수값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수만 나온 거야? 양수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달라져서 얘는 1대1 대응까지는 못 들어간다는 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겠나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 방법 2 적혀 있다, 그죠? 뭐라고 적혀 있냐면 y는 k와 한 점에서 만나고 치역과 공역이 같다. 함수값 대응시켜 보면 됩니다. 자, 얘는 y는 k와 교점이 한 개라서 1대1 함수는 맞지만 1대1 대응까지는 못 일어난 게 공역과 치역이 달라서예요. 얘는 그냥 1대1 함수 자체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항등함수. 자, 항등함수. 정의역과 공역이 같고 정의역 x의 각 원소 x에 그 자신인 x가 대응할 때 x에서 x를 함수가 fx는 x일 때 이 함수 f를 집합 x에서 항등함수를 한다. 만약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항등함수를 얘기하라고 하면 자, 다시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일 때입니다.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일 때 항등함수를 얘기하라고 하면요. 그냥 y는 x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함수, 1차 함수 있죠. y는 x,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얘 지금 말 다시 읽어볼게요. 정의역 x 각 원소 x에 그 자신인 x가 대응한대요. 그러니까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2분의 1 넣으면 2분의 1 나오는 얘가 항등함수가 된다는 건 거예요. y는 x. 여기 있는 모든 점이 x, x가 되는 건 거죠. 4를 넣으면은 4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이 함수에 대해서 묻는 경우는 조금 별로 없고요. 정의역을 그냥 따로 설정을 해줘요. f가 항등함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의역과 공역이 1, 2, 3으로 같고 그러면 1, 2, 3에 대해서만 1은 1로 같고 2는 2로 같고 3은 3으로 같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항등함수라고 하면은 보통 i라고 표현이 될 거거든요. 적혀있죠. 자, i라고 하는데 뭐 i는 뭐 x에서 x를 함수일 거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fx가 항등함수고라고 적혀 있으면은 뭐 이렇게 하고 뭐 다른 건 또 무슨 함수고 이렇게 적혀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 나한테 f5의 값을 물어봤다. 그럼 뭐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다 몇인 거야? 5가 되는 건 거예요. 나를 넣었을 때 내가 나오는 게 항등함수가 되는 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는 별로 어렵지 않고요. 자, 상수함수. 상수가 무슨 뜻이지? 상수가? 우리 변수와 상수, 변수가 있고 상수가 있는 건 거죠. 이건 일상생활에서도 얘기 많이 하죠. 얘는 이제 변하는 값이고 얘는 변하지 않는 값을 얘기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결론적으로 상수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2x 이렇게 변수를 포함하는 항 같은 경우는 x 값에 따라서 숫자가 바뀌잖아요. 1 넣으면 2가 되고 5 넣으면 10 되고 되는데 5! 이건 뭐 바뀔 일이 없습니다. 그냥 5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숫자를 상수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어쨌든 변하지 않는 값입니다. 자, f, x에서 y를 대응, 정의역 x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공역 y의 단 하나의 원소가 대응할 때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볼게요. 숫자는 조금 더 좋아서 자, y가 예를 들어 1, 2, 3 있었는데 여기 있는 모든 원소가 하나한테만 대응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그게 2로 뭐 선택이 됐다. 그럼 다 같이 2로 가면은 이게 상수함수가 되는 건 겁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됐을 때는 어떤 모양인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정의될 때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fx가 뭐 c다. 이렇게 숫자로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내가 뭘 넣어도 지금 c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뭐 c가 양수였다고 칠게요. 여기 c가 있었다고 칩시다. 0 넣어도 c 나오고 1 넣어도 c 나오고 2 넣어도 c 나오고 3 넣어도 c 나오고 4 넣어도 c 나오고 마이너스 1 넣어도 c 나오고 마이너스 10을 넣어도 c 나오고 이런 모양이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y는 c 이게 상수함수가 되는 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렇게 벤 다이그램으로 표현되면은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한 방향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 적혀있죠.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무슨 집합일 때? 실수 전체 집합일 때는 이게 되는 건 거예요. y는 x 그래프가 항등함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y는 c 그래프가 상수함수 그래프가 되는 건 겁니다. 이렇게 생겼을 때는 한쪽에 몰렸고 그 다음에 항등함수면은 1은 1로 2는 2로 3은 3으로 가면 되는 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해만 잘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함수의 개수 두 집합 x, x1, x2, x3 주르륵 xn, y는 y1, y2, y3 주르륵 ym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 자,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보세요. 자, 1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x가 x1, x2, x3 땡땡땡 x 몇 가지 있대요? 그치, 이게 무슨 얘기인 거냐면 nx가 n개라는 겁니다. 여기 n가지의 원소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y. 얘도 y1부터 이렇게 쭉 정의되어 있네. y2 쭈루루루루 y 몇 가지 있는 거예요? m까지. 자, 얘는 몇 개 있는 거예요? m개 있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자, 그냥 함수의 개수래요. 함수의 개수라는 거는 함수의 정의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함수 정의가 뭐였냐면은 이 정의역의 각 원소에 대하여 오직 하나씩 대응만 일어나면 함수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x1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인지 옆에 쓰는 겁니다. 자, x1이 몇 개의 경우의 수로 지금 대응할 수 있는 거죠? m개에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m가지. 자, 다음에 x2도 대응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얘는 1대1 함수도 아니고 그 무슨 함수라고 조건도 없기 때문에 얘가 예를 들어 y1에 갔다 해서 얘가 y1으로 못 갈 일은 아닌 겁니다. 자, 그럼 x2도 마찬가지로 몇 개의 경우의 수인 거예요? m개인 거예요. 자, x3도 마찬가지로 몇 개 있을까요? 경우의 수가 m개. 얘까지 계속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야? m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모든 점들이 전부 다 대응이 일어나려면은 여기 있는 경우의 수를 전부 다 곱해주면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함수의 개수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m 곱하기 m이 돼서 이게 몇 개 있는 거예요? 그치. 정의역 개수만큼 나오는 거니까 m의 몇 제곱? n제곱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건 거죠. 외울 게 아니라 그 상황별로 이 함수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면은 풀 수밖에 없습니다. 몇 개 대응되는지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적혀있는 숫자 다 곱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2번도 해볼게요. 2번. 자, 얘는 함수일 때고요. 함수는 그냥 대응만 일어났으면 됐습니다. 자, 2번은 무슨 함수라 적혀있어? 오케이. 자, 1대1 함수 정의 한 번 더 써볼게요. 얘는 뭐였냐면요. 정의역에 있는 두 원소가 다르면 함수값도 어때 된다는 거였어? 달라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여기가 x1, x2, x3, 땡땡땡, xn. 그 다음에 얘는 y1, y2, y3, 땡땡땡, ym. 자, 그럼 대응 한번 시켜볼게요. 자, x1부터 차례대로 지금 대응될 겁니다. 자, 몇 개의 경우의 수로 지금 갈 수 있는 거예요? m개 있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x2는요, 얘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처음에 y1에 대응이 됐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x2는 어디로 가면 안 돼? y1 빼고는 대응이 가능한 건 거예요. 그럼 몇 개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건 거야? 그렇지, n-1개 경우의 수 있었을 거고요. 자, x3는 얘가 뭐 예를 들어 x3로 갔으면은 그 두 개 빼고는 또 대응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럼 몇 개 되는 거예요? n-2개 이런 식으로 쭉 갈 거라는 건 거죠. 그럼 1씩 빠지면서 계속 곱해질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총 몇 개였죠? 그치, n개였기 때문에 n부터 차례대로 여기 1대1 함수의 개수 1대1 함수 개수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여기 n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n-1, n-2 이렇게 쭈루룩 내려가가지고 여기부터 이 맨 끝에 있는 숫자까지가 몇 개가 돼야 되는 건 거야? n개가 되면 되는 건 거예요. 그럼 어디서 끝나야 되는 거냐면 자, 여기 1부터 출발한 게 n-1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n-1 이렇게 될 거라는 건 거죠. 이것까지 외울 필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5개가 있었고 여기 6개가 있었다고 한번 칩시다. 그러면은 6, 5, 4, 3, 2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5개. 6부터 차례대로 내려가가지고 여기 6개, 여기 5개 대응, 3개 대응, 4개 대응, 3개 대응, 2개 대응.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3번. 무슨 함수야, 이제는? 자, 1대1 대응은요,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어때 된다고 했지?
같아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 같으면은 여기 정의역 원소 개수랑 공역 원소 개수가 같을 때만 1대1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 말은 n이랑 m이랑 어떤 경우라는 거야? 같은 경우일 거라는 건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x가 어떻게 생겼냐면 x1, x2, x3 땡땡땡 xn인데 얘가 1대1 대응이 되고 싶었으면은 ym이 아니라 그냥 y 뭐라고 쓰면 돼? n으로 끝나야 가능하다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죠? 자, 그럼 대응 한번 시켜봅시다. 얘 지금 몇 개 있는 거예요? n개 있는 거죠. n개. 얘도 몇 개 있는 거야? 얘는 몇 개 있는 거야? n-1개. 왜냐면 겹치면 안 되니까 아까 대응된 거 빼고만 대응시키면 되겠다. 그죠?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같다고 치면은 x3는 2개 빼고 다 대응되니까 n-2개 이렇게 쭈루룩 갈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얘의 경우에서는 몇 개 남아있을까요? 한 개밖에 안 남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얘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1대1 대응의 개수는 요거 개수만 잘 세셔서 그냥 n부터 출발해가지고 하나하나 줄여가면서 1까지 그냥 다 곱해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수함수. 자, 상수함수는 그냥 똑같은 대로 가는 거랬죠. 이게 같은 값만 나온다는 건 거예요. 자, x가 x1, x2, x3, 땡땡땡, xn이 있었고요. y는 1대1 대응이 아니라면은 그냥 m개. y2, y3, 땡땡땡, ym인데 이게 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얘가 다 같이 y1으로 몰빵되거나 다 같이 y2로 몰빵되거나 다 같이 y3로 몰빵되거나 다 같이 ym으로 몰빵되고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상수함수 개수는 어떻게 될 거냐면 그 다 같이 몰빵된 게 뭔지만 택해주면 되는 건 거 아니에요. 그 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 있는 거야? m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상수함수 개수는 m개가 되는 건 거예요. 이해 갔나요? 자, 요거 하시면은 그럼 뒤에 풀어볼게요. 자, 보기의 함수 그래프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함수를 모두 찾으시오. 봅시다. 자, 보기 함수 그래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거 1대1 함수에 해당하는 거를 찾으래요. 자, 일단 보시면은 함수가 아닌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어보시면 전부 다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것들만 지금 나한테 준 거거든요. 자, 함수인지는 판단할 필요 없고 그 안에서 1대1, 1대1 대응, 그 다음에 상수 항등만 판단해보자. 자, 1대1 함수가 되고 싶으면 y는 k를 그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었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는지 보면 되는 겁니다. 한 점에서만 만나는 거 맞아, 아니야? 맞죠. 일단 기억. 자, 그 다음에 얘는 진짜 많이 만나죠? 무조건 안 됨. 자, 얘는 1대1 함수 되는 거 맞아, 아니야? 안 되죠. 하나만 꿔봐도 알겠다, 그죠? 자, 얘 1대1 함수 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 리을 맞고요. 그 다음에 얘 1대1 함수 되는 거 맞아, 아니야? 맞는 거예요. 오케이. 1번, 기억, 리을, 미음. 자, 그 다음에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안에서만 생각해 주시면 되죠. 요거를 만족하면서 공역이랑 치역이 어때 된다고? 같아야 돼요. 아무 말이 없기 때문에 아무 말 했네요, 근데. 자, 실수 전체 집합이 공역이 된 겁니다. 그 y축의 모든 함수값이 대응되는지 보시면 돼요. 그쵸. 조금만 힘내주세요. 자, 이게 공역이에요. 이게 공역. 이게 공역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대응된 모든 점들이 다 치역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y축을 전부 다 메꾸고 있고요. 얘 지금 1대1 대응 되는 거 맞아, 아니야?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 볼게요. 자, 이게 지금 공역이고요. 보시면 이쪽 아래쪽으로 그래프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건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얘도 볼게요. 얘 지금 공역 여기 있고요. 지금 대응 내가 시켜보니까 지금 y축 전부 다 메꿔, 안 메꿔? 메꾸죠. 오케이. 미음도 1대1 대응이 맞는 겁니다. 자, 상수함수 니은이에요. 니은. 그 다음에 항등함수 미음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잘 들어주셔야 돼요. 오늘 할 게 많습니다. 자, 두 집합 x. x는 -2에서 3 사이. y는 1에서 11 사이. 자, 이거 별표 좀 쳐주세요. 별표. 이 문제. 커피 안 들어갔네. 자, 잘 들어주세요. 이 문제 무조건 라이트 세대도 있고요. 밑에 확인 체크도 있고요. 결론적으로 오늘 1번, 2번 하셔야 되고 나는 테스트에 이거 넣을 겁니다.
자, 보세요. x에서 y로의 함수 fx는 ax 플러스 b가 1대1 대응일 때. 자, 1대1 대응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이고. 자, 일단 첫 번째 1대1 무슨 함수 해야 돼? 무슨 말이지? 1대1 함수 해야 되고. 자, 두 번째 공역이랑 치역이 어때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죠. 자, 이 fx 꼴을 보세요. 이거 몇 차 함수라 부르죠? 그치. 1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1대1 함수가 됩니다. 그냥 직선 아니야, 직선. 이게 내가 이렇게 꾸어가지고 두 점에서 만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1대1 함수고, 그럼 내 목표는 공역과 치역을 같게 만드는 데 있는 겁니다. 자, 공역이 요 사이에 있대요. 자, 일단 좌표 평면을 그릴게요. 자, 공역 표시해 볼게. y는 1부터. 여기 y는 1입니다. 그 다음에 y는 11까지만 일단 정의가 돼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이렇게 끄었죠.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의역은 x가 몇부터래? 마이너스 2부터. 여기 마이너스 2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 가지래? 3가지래. 자, 그러면은 뭐가 보이냐면 공역과 치역으로 둘러싸인 네모 박스 보이나요? 네모 박스. 요거 보이죠? 요거. 자, 요 네모 박스 안에 그래프가 1대1 대응이 되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일단은 요 조건을 좀 잘 보셔야 돼요. A가 0보다 어떻다고 적혀 있어? 이 A가 하는 역할이 뭐죠? 1차 함수에서? 기울기란 말이에요. 기울기가 0보다 크다는 거는 올라간다는 거야? 내려간다는 거야? 올라가고 있다는 건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일단 정의역이 마이너스에서 3, 4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리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됩니다. 자, 왜냐하면은 여기가 정의가 안 되고 있잖아요.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부터 했는데 지금 내 그래프가 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은데 정의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3보다 작은데 여기 조금 정의가 안 되고 있는 건 겁니다. 이렇게 생기면 함수가 안 되기 때문에 끄어내면 안 되고요. 이렇게 생기면 1대1 대응이 안 돼요. 자, 일단 정의는 됐죠. 이 네모 틀 안에서 정의는 됐습니다. 마이너스 2에서 3, 4니까 정의는 된 거거든요. 정의는 됐지만 치역이 얼만큼 나오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이까지밖에 치역이 안 나오는 건 거예요. 이까지 이해갔어? 공역은 이만한데 치역은 이만하다는 거는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럼 얘는 1대1 함수지 대응까지는 못 갑니다. 그럼 내가 공역과 치역을 같게 하려면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그렇지. 이 직사각형에 그냥 대각선을 그어버리는 건 거예요. 이러면 모든 말이 맞습니다. 자, 정의역 잘 설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치역도 똑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올라간 건 거예요. 자, 그럼 이 1차 함수를 어떻게 찾아내냐? 요 좌표가 몇 컴마 몇인지 압니다. 마이너스 2 컴마 몇인 거예요? 옳지. 그 다음에 요 좌표도 아는 거예요. 3 컴마 몇인 거야? 11인 겁니다. 내가 이렇게 그을 수 있었던 이유는 기울기를 줬기 때문이에요. 기울기를 안 주게 되면은 요렇게도 그어 보셔야 됩니다. 이해갔죠? 그것도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그럼 마이너스 2,1이랑 3,11 넣으면 되겠네. 자,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1이고 그 다음에 3a 플러스 b가 몇이라는 거야? 11이구나. 자, 빼겠습니다. 빼면은 마이너스 5a는 마이너스 10이 돼서 a가 몇인 거예요? 오케이, 2가 됐고요. 여기 2 집어넣어 주시면 마이너스 4 플러스 b는 1 돼서 b는 몇인 거야? 5가 되는 거구나. 요게 답이 되는 건 겁니다. 할 수 있겠죠? 다시 해보시고.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g에 대하여 f는 항등함수이고 자, 항등함수는 어떤 거였지? 얘를 넣으면은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 자기 자신한테 대응되는 게 항등함수입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는 마이너스 3. 자,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상수함수라는 거예요. g는 어떤 걸 넣어도 마이너스 3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때 나한테 f5 더하기 g-1을 구하라고 했네. 자, f는 무슨 함수라고 말해줬지? 항등함수래요. 그럼 당연히 5를 넣었으면 뭐가 나오겠어? 5가 나올 거고요. g-2 값을 구하랬는데 얘는 상수함수기 때문에 뭘 넣어도 그냥 몇이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2가 될 거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용어만 잘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두 집합 x, a, b, c, d가 있고요. y는 0, 1, 2, 3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하여 다음을 구해주세요.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 자, 아까 했던 거 한번 실전해서 해보겠습니다. a, b, c, d 원소 4개 있고요. y는 0, 1, 2, 3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함수의 개수래요. 함수의 개수. 대응만 되면 되는 거다, 그죠? 자, a가 대응될 수 있는 게 몇 개 있는 거예요? 4개. 자, 대응만 되면 되는 거니까 같은 데로 가도 상관없고 b도 몇 개? 4개. 너도 4개, 너도 4개. 그러면은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몇 개 있는 거예요? 256가지가 있는 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해볼게요. 2번. 자, 2번은 무슨 함수래? 1대1 대응. 이게 지금 정의역이랑 공역 개수가 같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0, 1, 2, 3. 자, 1대1 대응한대요. 자, 일단 몇 개 갈까? 4개. 그럼 방금 전 거 대응되면 안 되니까 몇 개? 3개. 얘는 몇 개? 2개. 얘는 몇 개? 1개. 옳지. 그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몇 개 되는 거야? 옳지. 24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수함수. 자, A, B, C, D. 그 다음에 0, 1, 2, 3. 자, 다 같이 가는 건 거죠. 다 같이 어디로 갈지 결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몇 개인 거야? 4개. 4개. 쉽죠? 오케이. 저 꺼보자.